예, 안녕하십니까. 2022 맥넷 전략 세미나 2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우수 운항 인력 확보 전략에 대한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 종합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자 이외에 오늘 지명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LCSM의 최규환 선대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성급의 김성철 협약심사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세션, 2세션에 걸쳐서 네 분의 발표자로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드렸습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이인호 책임님께서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관련 IMO 정책과 대비해서 향후의 전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유형수 교수님께서 친환경 선박 회계사의 자격 기준과 그다음에 교육훈련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전 HMM 오션 서비스의 안정호 본부장님께서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등장에 대비해서 해운 선사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과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상일 교수님께서 해기 교육기관의 입장으로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원활한 우수 해기 운항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지명 토론자님들께 간단하게 제가 의견을 먼저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상일 교수님께 물론 발표해 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력 양성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어떤 인력 양성에 관련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선원 교육들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해기사 교육기관에서의 어떤 교육과정의 개편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일 교수님께 해양대학, 특히 한국해양대학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향후에 교육과정 개편이나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아까 발표를 다 했던 내용하고 또 유사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좀 불행스럽게도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지적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이미 다 해서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최소한 기초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이러한 IGF 코드 선박에 가기 위해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가서 이 승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이중 교육을 안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 개편을 좀 하려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받고 있을 또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터를 좀 구축을 해야만 학생들에게 이러한 벙커링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시뮬레이터를 좀 구축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신조 실습선을 IGF 코드 적용 선박으로 건조해서 국가 정책에도 이러한 친환경 선박법에도 적합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선박을 건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실습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해운선사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성 뭐 DFD 엔진 교육이라든가 연료 품질 특성, 암모니아라든가 LNG라든가 또는 다른 각종 LPG 이러한 저인화점 연료들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벙커링과 액화 화물 하역 작업 교육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답을 하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한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그냥 이러한 DFD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는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다 수업을 들은 다음에 졸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무 부여가 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초 직무교육에 대한 연구조차도 저희들은 거의 안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직무유기를 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가서 좀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일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정 회계사 교육기관으로서 물론 친환경 선박의 등장에 따라서 조선업계 또 해운업계 모든 산업계에서도 대응이 필요하지만 특히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양해양대학 지정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게 없다라는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뼈아픈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로낭 선박, 친환경 선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박의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수 해기 인력 양성을 모토로 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는 정말 미래 전망을 정확하게 해내고 향후 미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부분에서의 많은 변화가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해기사의 중요성 또 이 해기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까 발표에도 내용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급 해기사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선원직에 대한 매력화나 향후 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자인 해운 산업계에서의 많은 노력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급 해기사들의 장기 승선 또는 선원직의 어떤 매력화를 위해서 해운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과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뒤에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제 할 시간이 있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가지고 국제 물류에 대한 혼란이 많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은 국제선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체감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 이 선박의 가치가 좀 인식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전략 자산인 노수한 운항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식되고 이제 정책들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서는 어떤 선원 양성 정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선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어떤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훌륭한 선원들이 이 현장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선원 정책 변화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적 해기사, 그 다음에 국적 부원들에 대한 중심으로 현재까지 왔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기사 중심의 이런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원 분야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5천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5,000불, 그 다음에 인구의 5천만 명,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 선원들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
아주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작년에 3만 5천 불이 넘었고 이런 상태에서 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이제는 저희들이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국제 선박 중에 필선박과 지선 선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인 선원들이 특히 해기사들이 승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 위주로 우리 한국인 선원들을 배치하고 그런 선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이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장 그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유급휴가 주기를 단축하고 휴가 일수를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승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를 가져가는 부분, 소득세 면제라든지 퇴직 그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 제외 부분을 좀 더 그 많은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는 부분, 그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원 유족들에 대한 그런 보상도 어떤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제 노력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자세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선원 대표들의 이런 호응과 같은 이제 논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중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선원직, 특히 회계사 직업들의 매력화를 위해서는 특히 유급휴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25년 전에 승선할 때 유급휴가 제도와 2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국제적인 위상에 비춰봤을 때 유급휴가는 그렇게 크게 변하거나 발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 선사에서는 그때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또는 6개월 승선 6개월 휴가의 제도를 그때 이미 우리는 보고 있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유급휴가 제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선원들의 매력화를 위한 많은 해운업계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이나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LCSM의 최규환 선대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선박의 도입에 대비해서 실제로 운항 선사 측면에서도 많은 대비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향후 국제적인 자율운항 선박이랄지 또 친환경 선박의 운항에 대비해서 선사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업계나 정부 측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N그룹 계열사 80척의 선박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KLCSM 선대본부장 최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박 연료의 변경이라는 큰 기술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인력 측면에서도 보지만 제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인 선박관리 측면에서 보자면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료의 변경이 아니었고 그 엔진을 기존의 컨벤셔널 그 캠샤프트 드라이브는 엔진에서 전자 엔진으로의 변경, 알티플렉스 엔진으로의 변경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약 20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자 엔진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우리 해상 직원들을 빨리 친숙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 보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 그 당시에 취해진 결론은 회사에서 자기 부담을 해서 스위스로 직원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을 유학 가서 실제로 현지에서 그 엔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해상 직원들이 오고 교관들이 와서 다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해상 직원들이 또 변경이 되고 아시다시피 해상 직원의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또 새로운 해상 직원이 오면은 메이커에다 다시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컸고요. 모두 선사 부담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제 선박 연료의 변경이라는 그 당시의 기술과는 더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국제 협약까지 발효된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 벙커링선 두 척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쉽도 그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하고 연계해서 스마트쉽도 뭐 1단계, 2단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양성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뭐 LNG 선박도 한 토탈 9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 추진 선박에서의 인력 양성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거는 LNG 선박을 가진 일부 회사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은 선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무정부 차원에서 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해양대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뭐 DF 엔진을 뭐 장착을 할지 메탄올 선박을 장착을 할지 암모니아 선박을 장착을 할지는 아직 선사에서는 신주 발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LNG 연료 추진 선박은 궁극적인 친환경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그 해상 직원들을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해서 승선을 시키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 과정 이외에 LNG 선박이 승선을 예를 시킨다 하면은 오버랩 과정이라는 도 겪습니다. 오버랩 과정을 그런 선종에 승선하지 않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버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복으로 리던던시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협약으로 발효된 이런 사항들이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차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사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도 이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KLCSM의 최규현 선대본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한국성급의 김성철 협약심사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향후 다양한 이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이 등장하면서 선박 운항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운항 측면에서 ISM 코드 측면에서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안전 경영 방침이나 선박에서의 어떤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대응이 또는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ISM 코드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선박에서 안전관리 체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성급의 ISM 심사 측면에서의 어떤 심사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협약심사팀장 김성철입니다. 오늘 그 각 주재 발표자님들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유익한 정보 속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저희들 악령 갱령 시스템 ISM 측면에서의 그 사업장의 대응 방향과 우리 한국 성급의 ISM 심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친환경 연료, LNG,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그 친환경 연료 사용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SM 코드 또는
저희 아이악스의 각종 규정 개정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 LNG 운반선 및 그 DFNG 주로 이제 LNG 연료를 사용하고 있겠죠. 주로 그 설치한 선박, 그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운항하고 있는 그 몇몇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이러한 선사에서는 벌써 안전 경영 시스템 절차서에 DF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연료 사용에 대해서 이미 안전 운항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그 저인화점 연료, 그러니까 뭐 LNG 연료 외에 암모니아나 수소, 메탄올 등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그런 DF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경영 시스템 절차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오늘 각 우리 발표자님께서 발표를 하신 이후에 이런 우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추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의 유 교수님과 그리고 해양대학교 이상일 교수님께서 실제 선박 방카닝과 관련되어 있는 시뮬레이터 사용을 또 말씀을 하셨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도 추가해서 이상일 교수님께서 또 언급하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선박의 어떤 건조 또 거기에다 추가해서 현재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육상 시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좀 활성화되어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러면 시뮬레이터보다 더 좀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 육상 시험 설비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시작했다는 언급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언급이 있었고요. 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이런 우수한 우량 인력을 조기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쨌든 간 우리 그 선박의 선사 사업장과 우리 해양수산연수원 그리고 선원단체 협회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 그리고 저희 선급을 포함한 정부 대행 검사 기관 등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 그리고 학계에서 저는 요청이 있다 그러면 저희 한국선급은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선박에 승선하는 이 해기사의 수급 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외국 선원들도 이런 친환경 연료 선박, LNG나 국적 선박에 이런 데 승선을 해야 될 필요가 시기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좀 우리 정부하고 선사 쪽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안전 운항, 사고 예방 관련한 종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미리 좀 시행하고 검토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들 한국 선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 선박을 포함해서 저희들 BPCS 선박 그리고 각종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 선박 심사와 사업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또 새로운 친환경 연료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새로운 이런 DF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우리 심사원들도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DF 엔진에 대한 실무 이륜 교육 그리고 동행 교육 그리고 심사원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심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각종 선사나 그리고 조선소에서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해 장착되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급에서는 전문팀에서 이런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고 맞춤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들
심사에 적용되는 저희들 각종 점검표가 현재 뭐 선종별로 그리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비하는 각종 심사 점검표를 수시로 이제 개정해서 심사에 활용하여 저희들 심사 만족도를 열심히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철 협약심사팀장님, 예, 친환경 선박의 운항에 대비한 ISM 코드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지명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각각 여쭤봤고요. 다음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는 관객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기 손 드셨는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짧게 자기소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소속의 김경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내용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건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거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양수산연수원 쪽에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그 선언법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가스연료 추진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벙커링 3회의 그 경력을 그 중에 2회를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선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가지고 연수원 쪽에서 이제 상급 교육과정을 개편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개설을 해주실 때 시뮬레이터 교육과정을 좀 별도로 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급 교육과정을 기존에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2회의 시뮬레이터 경력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야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수강하실 필요 없이 이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시는 방향이 선사나 관리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선사 쪽의 니즈를 조금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연수원 쪽에서 과정 개편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희 가스연료 추진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신 선사 쪽에서 이제 저희 협회로 전달해 주신 그런 의견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스연료 추진 선박이라 하더라도 LNG를 수급받는 게 아니고 FO를 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3회 벙커링 경력 중에서 2회는 시뮬레이터로 그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1회 경력조차도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금 충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좀 이런 부분들이 선원 확보나 선원비 증가나 이런 부분이랑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IMO 제8차 HTC 전문위원회에서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가스연료 추진 선박 자체도 적고 이러한 협약이나 코드에서 요구되는 승무 경력이나 벙커링 경력을 충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이 ICS 그리고 일본, 프랑스 등 선주국에서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올해 연말쯤에 실제로 작업반을 꾸려가지고 이제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실 예정이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실 때 실제로 업계 쪽에서 조금 겪고 계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연료 추진 선박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양수산부나 연수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신다면 가스연료 추진 선박 인력 확보나 역량, 선원들의 역량 확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활동을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질문 감사합니다. 뭐 두 가지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좀 별도로 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요거는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유영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련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따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NG 수급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벙커링 실적 확보가 어려운 차원인데, 요거는 아마 국제적인 논의에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수부 측에서 그 설명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약속해 주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 윤 사무관님 어떠신가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연수원과 관련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같이 말씀을 드리고 유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연수원에, 해양수산연수원에 가스 추진 선박과 관련되는 교육들을 추가로 교육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교육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두 가지 묶어서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유영수 교수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수원의 이제 추가 교육 개설 관련해서는 연수원의 담당 부서인 교육기획실에 연락을 주시면 교육기획실 담당자가 요청하신 그 선사와 일정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선사의 일정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교육 과정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듣지 않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담당자분께 연락을 주셔서 일정을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지금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620-5531번입니다. 620-553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교육 개설 관련해서 연락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우리 김경대 과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서 이제 벙커링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면 3회 중에 2회가 면제되는 그 규정이 이제 법에 반영될 것 같고, 그거와 발맞춰서 연수원에서는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기존의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에 어떻게 녹일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3일 동안 진행되는 직무교육 일수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는 것과, 그다음 3일 동안 진행되는 직무교육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녹이는 것,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방금 의견 주신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 관련 업계분들 한번 모여서 한번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나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공청회 자리는 아니면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영수 교수님, 그러시면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목포에도 분원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목포나 뭐 인천 등에서도 교육 개설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목포와 인천에서는 이제 그 모든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여객선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일부의 소수의 교육만 진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연료 주인선박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온라인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도 있는데, 일단 그 교육 수요처와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고 승선할 수 있도록 연수원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에 질문 2개가 더 와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이인호 책임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LN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NG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대체 연료 중에 가장 빨리 상용화가 예상되는 대체 연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IMO 2030에 따라서 CII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각 모든 산업계에서 여기에 맞추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현존선에 대한 어떤 CII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결국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등장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질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용화 가능한 지금 탄소 중립 연료로서 머스크 선사가 지금 선택한 메탄올 연료가 가장 현재 실질적인 연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LNG 연료가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경제성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G 연료를 우선순위로 둔 것이 맞겠지만 머스크 선사에서는 LNG 연료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최종 메탄올로 지금 우선 탄소 중립 운항을 지금 해오는 업무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연료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바이오라든지 이 계열의 연료를 2025년까지 관련 운항 선박 소요분 대략 74만 5천 톤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한 것으로 기사화가 됐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600만 톤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의 향후 발주 계획도 지난번 협의 결과 향후 모든 선박은 현재까지는 메탄올 선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이후에 1차 발주 이후에 2차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의 전략적인 선택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앞으로 선대 단위 탄소 중립 관련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각 선박 단위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현재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선대 단위로서 특정 선박에서 배출량을 아낀 만큼 다른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에서는 이 점을 활용을 해서 선대 단위 관리 부분에 대한 지금 메탄올 선박에 대한 적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가 CII 시행이 되는데 현재 2026년까지 2019년 대비 11% 감축 분까지만 합의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경로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050년까지 GHG 인텐시티 지금 카본 인텐시티 대략 70% 감축 목표에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그 CII에 대한 강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O 초기 전략 개정에 따라서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CII 관련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무탄소 선박 혹은 바이오디젤의 적용에 대한 적용률이 반드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 접수는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이 약 7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협회 이철종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대글로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대한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기 친환경적인 대한연료 검토하고 개발이 되고 있으나 각 연료의 경제성, 그다음에 기술적 이슈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한연료 그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라든지 LNG 연료와 같은 브릿지 연료의 효과가 아니면 사용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 이 우수 운항 인력에서 있을 때 자율운항에 대한 부분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화물 적재 공간 증가, 그다음에 에너지 감소, 그다음에 저속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그다음에 승선 근무에서 육상 오퍼레이터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청년층에 선호되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리스크에 대한 배제를 해양 사고에 대한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운항 인력에서 대항해사의 기관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이 숙제가 될 것이고, 자동 시스템 복구라든지 원격 수리, 그다음에 긴급 출동에 대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 문제 해소하고 친환경, 비용 절감, 해양 사고 이런 효과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자율운항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촉진이 기대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선사들은 약간의 운항 인력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발전이라든지 대한연료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그 승선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반면에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이직 이런 부분 때문에 선원들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극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원격 운항 기술이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오늘 여기 나와 계셨으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가장 우수 운항 인력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학교와 해양수산 연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원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또 교육일 겁니다. 따라서 교육을 좀 덜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은 실습 중심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육은 그 시간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으로 개선되는 것을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사나 교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집중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외항상선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 선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12,000명 이상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한국인 선원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도 빼놓지 않고 꼭 관리가 되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서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중 이사님께서 이 향후 우수 운항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타당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우리 지정 교육기관에서도 나와 계시고 해양수산연수원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의견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의 교육 방향 개설에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친환경 선박의 우수 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교육기관 또 해운업계 정부 측에서 참석을 하셔서 현황과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 또 많은 내용들을 발표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명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지금 객석에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참가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 동안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목포해양대학교 안광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그다음에 한국성급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후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